무함마드 깐수, 당신을 간첩 혐의로 체포합니다. 1996년 7월 22일 서울의 한 호텔. 중국으로 팩스를 보내려던 외국인이 긴급 체포됩니다. 아랍계 외국인이 국가기밀을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기관. 며칠 전부터 몽타주를 돌렸고 이내 그를 알아본 호텔 직원의 신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 무함마드 깐수, 본명 정수일.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중국.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은 가난을 피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중국 길림성 연길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수일도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 중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죠. 어릴 때부터 수재로 돋보였던 그는 북경대 동방학부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게다가 조선족 최초로 중국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룩하며 이집트 카이로 대학의 유학 기회까지 거머쥐게 되죠. 중국 외교관. 모로코의 중국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그의 인생이 중국 엘리트 출신의 공직자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던 그때 1963년 나는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이야. 나의 조국으로 넘어가야겠어. 중국 내 소수민족 차별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에이, 자네 중국인으로 남아 우리 집안 아가씨와 결혼하지. 당시 공산당 총리였던 저우원라이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 북한으로의 귀화를 선택합니다.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중국 땅에선 나름 성공대로를 달리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택한 북한행. 하지만 귀화 후 그의 생활은 그다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개국어에 능통하고 중동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아 평양 외국어대 아랍어학과 교수가 되긴 했지만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했죠. 주 1, 2일의 강도 높은 막노동과 25시간이 넘는 아랍어 방송을 강요당하고 맙니다. 북한 정권은 그를 결코 평범한 삶을 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아랍인 같고 외국어도 10개국 이상 능통하더군. 여러모로 준비된 자, 난파 간첩으로 쓰면 딱 돼갔어. 4년 반의 혹독한 간첩 훈련. 이후 레바논과 튀니지, 필리핀 등을 거치며 2차례 국적을 세탁하고 얻게 된 이름, 바로 무함마드 깐수였죠. 그리고 무함마드 깐수가 된 정수일은 1984년 2월 드디어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해. 집 보러 온 사람 북한 말투에 돈 단위도 잘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수상해. 신고해야겠다. 입국 얼마 후 방을 얻으러 온 그를 의심한 부동산 중개인의 신고가 있었지만 그의 신원을 보증한 이슬람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죠. 저는 필리핀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필리핀입니다. 유학생 행세를 하고 연세여학당을 다니며 어설픈 한국어 발음까지 연습하죠. 이렇게 철저히 외국인으로 위장한 무함마드 깐수. 이후 단국대 박사학위를 취득해 초빙 교수로 재직하게 되죠. 아랍 출신 역사학자의 한반도와 이슬람의 교류에 관한 연구. 전문가가 많지 않던 국내 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그는 점차 인정받는 전문가로 신문, 방송, 저술활동 등 하루가 다르게 유명세를 탑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상 그에겐 더 중요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죠. 난파 간첩, 국내 정치와 군사 동향 등 각종 기밀들을 북한에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아내와 딸 셋, 북한의 가족을 두고 한국행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12년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남한에서도 가족이 생겼지만 그의 비밀은 가족에게도 결코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의 바람처럼 영원하지는 못했죠. 방심했던 것일까요? 1996년 7월 22일 서울의 한 호텔 비즈니스룸. 앞장은 아랍어를, 뒷장은 특수 잉크를 사용해 국제 우편을 이용하던 방식을 팩스로 바꾸라는 지령을 받고 시행하던 찰나 그는 꼬리를 잡히고 말았죠. 시내 모처의 호텔에서 간첩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기관. 수사망에 걸린 그는 결국 체포됩니다. 내 국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가족도 알지 못했던 그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정수일. 피고 정수일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무함마드 깐수로 살아온 12년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고 그의 박사학위도 취소되고 맙니다. 네, 비록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최근 몰두하던 연구를 마무리 짓고 싶소. 정수일이 옥중에서 집필한 책은 공책 400여 권의 분량에 이르렀죠. 그리고 결국 그가 북한에 빼돌린 기밀들이 정보 가치는 사실상 떨어진다는 점과
그동안의 그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으며 1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중국의 외교관으로, 북한 대학의 교수로, 난파 간첩으로, 아랍계 연구자로 살아온 그의 삶은 어쩌면 분단이 낳은 또 하나의 희생이 아닐까요?